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신한은행 PT 그리고 토론 면접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주제가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강의를 찍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압축적인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시간을 잡아먹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 전달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한 내용은 직접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그런 조건을 형성드리는 것에 좀 집중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PT 면접에 대해서 좀 해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진행 일반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각 세부 질문에 맞춰서 3분가량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통상 8명이 한 개 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발표한 거 아니더라도 다른 조원들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질문도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도 귀를 기울이고 들여주셔야 되고요. 어떤 질문을 할지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진행 시간 같은 경우는 약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3개의 주제 중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떤 발표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본인 자리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발표를 하면 되고, 평가위원은 2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질문 개수는 통상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그래서 탐침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는요, 근 1년 사이에 금융 이슈 중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후에 설명드릴 파트에서도 좀 금융 파트에서 좀 포섭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개괄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거긴 한데요. 지금 지면의 한계로 인해서 기타 트렌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이제 트렌드 용어편이라는 별도의 제작된 도서 상품을 통해서 딥하게 공부를 해보시는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탐침 질문 요소 파악하기라고 이제 1번 파트에 적혀 있는데요. 탐침 질문이라는 것 자체는 면접이 끝났을 때 어떤 것들을 면접관들이 추가로 보통 알고자 하는지를 정리했을 때 좀 상대방의 그런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탐침 질문 미충족 요소 같은 게 어떤 거가 있느냐? 보통은 이제 상황 인식 파트라고 하죠.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론 파트에서 말씀을 하실 때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그 방안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제2의 방안이 있는지, 반론에 대한 답변을 하는 영역도 존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했던 이유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사 경험을 보유했는지 여부나 가치관 관련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지식이나 직무 관련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관 입장에서 다른 조언의 발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상대방이 발표 속에서 좀 부족한 요소가 어떤 거였는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다면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방법론, 하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하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상황을 인식했던 것에 대한 요약을 좀 요구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발표 순서를 구조화하는 거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인식, 본론, 기대효과 및 결론, 이렇게 3가지 파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다만 신한은행에서는 약간 떠먹여주는 구조로 PT 문제, 세부 문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추후 페이지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파트, 기본은 쉬워서 기본이 아니다 라는 멘트가 쓰여져 있는데요. 발표를 할 때 컨텐츠 자체의 어떤 논리성과 정합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부분에서의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비언어는 잘한다고 붙는 것은 아니지만 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불만족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비언어가 더 중요한가요? 비언어는 태도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언어, 비언어 다 중요합니다. 다만 비언어가 언어보다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를 못하게 되면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시거나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제일 좋은 접근은 본인이 직접 말을 해보시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한번 찍어보시고,
찍은 거를 살펴보신 다음에 어떤 점들이 좀 보기가 안 좋은지 이런 거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꼭 행해지셔야 하겠죠. 그리고 해결 방안 관련 언급할 때는 탐침 질문 요소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what을 그냥 나열하는 형태의 언급보다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why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how,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한 부연 파트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조금 더 밸런스 있는 답변이 가능해진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보면요, 이제 탐침 질문으로 점수 따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황 판단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무엇이냐, 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 방법은 무엇이냐, 뭐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소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영향이 발생할 것 같고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말했던 방법이 잘 안 먹혔을 땐 어떤 대안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런 요소들이 대표적인 추가 질문 요소들이다 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어떤 질문을 하면 효과적일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what만 나열하는 걸 피해달라라고 아까 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유 혹은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how에 대한 설명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기출 문제를 좀 몰아보기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3년도 하반기에 진행됐던 신한은행 면접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각 데이별로 3개의 주제가 출제가 되었고 뭐 조별로 이렇게 다른 주제가 배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 1에서 보면 뭐 금융 노마드 대응 전략, 뭐 좌파 세대 대응 전략, 금융업의 비금융업 진출 전략, 뭐 빅데이터, 포용금융, 고객 경험 증진 방향, 디지털 지갑 대응 방안, 은행 대리업 관련, 디지털 뱅크런, 슈퍼앱의 배경과 장점 활성화 방안, 금융회사의 ESG 특징 및 활성화 방안, 뭐 등등등등 이런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동일한 주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긴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고객 경험 증진 방안이라든지 포용금융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은 신한은행의 그 신년사, 은행장의 신년사에서도 좀 강조가 된 부분이고 ESG 관련해서도 신년사에서 강조가 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은 중복 출제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업적인 기조 변화와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세부 주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꼭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